프루지오 더샵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분양 가격과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고 안양시 아파트 22년도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분양 일정, 두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고 세 번째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다섯 번째 분양 가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양시 아파트 22년도 매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이 3월 28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이 3월 29일 화요일에 있고 일반 1순위 기타 지역이 3월 30일에 있겠습니다. 일반 2순위는 3월 31일, 당첨자 발표는 4월 6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3월 17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는 토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으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고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일반 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있고 특별 공급은 5년까지가 있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안양,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순인의 경쟁이 있으면 안양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배정한다. 그다음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다고 하면 1순위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수자가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할 때 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업 주체에서 요구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그러겠고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될 것이며 공급 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취급 기관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정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소유를 보는 분양권을 보면 분양권 신규 계약자는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고 분양권을 매수자는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만 경과하고 예치금만 있으면 되는데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이 경과되고 예치 금액이 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것은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게 있는데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을 보겠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는데 예치 금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즉 안양시라든지 경기도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00만 원만 있으면 되겠고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신청 대상은 안양시라든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당첨자 선정 방법은 50%를 안양이나 경기도에 배정을 하는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안양시 2년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50%는 서울이나 인천 쪽에 배정을 하는데 이 1번에서 위에서 탈락하신 분은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분은 이쪽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겠습니다. 다자녀고 특별공급 우선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같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그 다음에 자녀수도 같으면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안양 수도권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그다음에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대수의 50%를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맞벌이는 120%까지 되고 그 다음에 세대수의 20%는 소득기준 140% 이하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맞벌이는 160%가 되겠습니다. 남은 주택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을 충족하는 자, 즉 부동산 가액은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1순위자는 뭐냐면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을 1순위로 보겠습니다.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안양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즉 태아를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한테 두 번째로 주고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안양 수도권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택을 처음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기 나중에 무주택 여기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이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즉 과거 1년 이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160% 이하인 자, 자산 기준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자는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대수의 50%를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16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은 주택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즉 3억 3,100만 원을 충족하는 자, 그리고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탈락되신 분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한 번씩 내려와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 아까 이 투기 과열지급이 청약 과열지급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뭐냐면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대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가 세대주일 것, 요게 있기 때문에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예측 기준 금액이 납입돼 있어야 되고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을 것, 즉 세대 다 포함, 세대원 다 포함해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안양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노무부양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안양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2년 경과해야 되고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일 거 5년 이내 당첨이 없을 것.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 안양 인형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형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1원에 들어가는데 안양 1동 진흥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7층으로 총 21개 동 2736세대 중에서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 공급이 687세대가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356세대, 일반 공급이 331세대, 타입별로는 4일 타입이 155세대, 5구 타입이 512세대, 84 타입이 18, 99 타입이 2세대로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4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는데 4일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5억 3,430만 원이고 확장비가 977만 원. 그래서 총 분양가는 5억 4,407만 원이 되겠고 5구 A 타입 같은 경우 30층 이상이 분양가가 7억 6,290만 원, 확장비가 1,148만 원, 총 분양가는 7억 7,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 요거는 1층밖에 없기 때문에 1층이 9억 3,970만 원에 나왔고 확장비가 1,474만 원, 총 분양가는 9억 5,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 타입 1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0억 8,330만 원인데 확장비가 2,067만 원, 총 분양가 11억 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격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같은 경우는 안양동에 들어가는데 9억 5,440만 원. 여기 지금 1층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 포함되어 있고 1월 달에 안양동에 들어간 안양 어반 폴레 같은 경우는 84 A 타입 16층 이상이 7억 2천대의 분양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 작년 21년도 12월 달 비산동에 들어간 평촌 자이아파크 같은 경우는 9억 5,400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84A 탑의 11층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고 평촌 트리디아는 21년도 6월 달 호계동에 들어갔는데 8억 선에서 분양가가 나왔고 20년도 11월 달 박당동에 들어간 안양 리버자이 같은 경우는 7억 9,900만 원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연도가 꽤 지남에 따라서 분양 가격도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를 3월 10일자로 자료 추출해 갖고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평균 매매 금액을 산출해 봤는데 21년도 안양시 안양동 84타입 평균이 9억 1,200만 원대 평균 가격이 나왔고 안양동의 84타입 최고가는 레미안 안양이 21년도 10월달 8층에 11억 5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안양시 전체적으로 84타입 평균은 9억 6천만 원대. 그 다음에 21년도 안양시 84타입 최고가는 평촌 더샵이 아이고 이거 수정이 안 됐구나. 평촌 더샵이 10억 4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상승률을 보면 안양시 평균 매매가 대비는 한 4.6% 정도 높게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안양시 안양도 최고가 대비는 한 83% 수준. 이것은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평균 매매가 대비는 98.9% 수준. 그다음에 안양시 최고가 매매가 대비는 61.9%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안양시 평균 매매가에서 비슷하게 분양가가 책정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양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2월 달에 1590건으로 월별 최다 거래량을 보였고 21년도에는 1월 달에 707건 최다 거래량을 보인 이후 상반기는 그래도 횡보 상태에 있다가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1년도 1월 달에는 89건이었는데 2월 달에는 53건으로 전월 대비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매매 건수는 20년도 대비 53.9% 정도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 84 타입을 보면 20년도에는 11월 달에 6억 9천만 원대로 월 평균 최고가를 기록했고 21년도에는 10월 달에 8억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8억 7백만 원을 빼었고 22년도에는 지금 2월 달에 7억 8,800만 원대의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차트는 안양시 전체적인 84 타입 평균인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에 차트는 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은 20년도 대비 22.7% 정도 상승을 했고 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대비하면 20년도 18.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는 구축이나 신축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오히려 구축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매매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양시가 구축 아파트가 꽤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 22년도를 한번 살펴보면 1월 달에 7억 8천대에서 2월 달엔 7억 8,800만 원대로 전월 대비 0.65% 지금 약간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9억 6천대에서 2월 달은 8억 8천만 원으로 전월 대비 8.5% 정도 이렇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 건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3월 달에도 거래 건수가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 건수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시 아파트 최고가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2월 달 13억을 돌파했고 21년도에는 8월 달에 10억 4천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최고가가 11억 9,700. 이제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지금 최고가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최고가도 지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 10억 4천 대비 22년도 11억 9,700만 원으로 21년도 대비 22.2% 정도 최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아파트 동별 상승률을 보면 22년도 동별 상승률을 보면 안양시 전체적으로는 21년도 7억 2천 대비 7억 7천으로 약 7.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동 같은 경우는 5억 8천에서 7억 2천으로 22.4%로 동별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관양동 같은 경우도 10억 2천에서 11억 9천으로 16.7%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84타입 기준으로 안양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양동 같은 경우는 22년도 평균 매매 금액이 11억 9,700으로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동 같은 경우가 9억 6,975만 원대,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안양동 같은 경우는 7억 2천대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시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는 11,000세대 정도 입주를 해가지고
21년도에는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이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2300세대 정도 입주해서 수요와 공급이 한 적정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3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 되겠고 24년도에는 5156세대가 입주해서 공급이 또 과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서부터 20년도까지 총 2만 1065세대가 공급함으로써 10년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구축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신축이 그렇게 많이 없는 현상인 것도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